자, 이번 영상은 VI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면서 이거에 대한 위험성과 급등주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걸 공격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사거나 잘못 만지게 된다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며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시장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을 겁니다. 저도 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매일매일 지켜보긴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매매를 하는 경우는 4월, 3월, 2월 그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보고 있던 종목에서도 쉬운 움직임이 나왔으며 거래 대금상이나 다른 화면을 보더라도 종목들을 쉽게 분석해서 매매를 진행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화면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급등주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 변동성 완화 장치를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급등주들을 싫어하시는 분들, 순간적으로 좀 빠르게 움직여서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 당일 급등주를 꼭 잡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거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시장이 위축됐다 하더라도 매매할 종목들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당한 다음에 그 뒤부터 하루 종일 어떤 종목들이 돈이 몰리고 움직이는지 하루 종일 귀찮더라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답은 변동성 완화 장치밖에 없어서 장중에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걸리기 전에 순간 체결량이라든지 조건 검색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걸리기 전에 함정 같은 것도 있고 확실하게 걸린 다음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공격적인 분들이 지금 매매하기에는 변동성 완화 장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모든 급등주들 당일 상한가 가는 것들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전부 다 이 VI를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종목들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VI의 위험성부터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거 걸린다고 무조건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장 초반에는 좀 덜한데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한 11시 넘어서부터는 의미 없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 이게 아무 뉴스 없이 갑자기 올라오는 종목들 보면 저는 리딩방이라든지 동호회 쪽에서 조작한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오는 종목은 무작정 따라 붙지 말고 일단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뉴스가 뜨면서 VI가 걸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가끔씩 VI가 걸린 종목들 보면 여기 엄청난 뉴스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가 떠 있는 것들, 최근에 이연제약이라든지 아이진이라든지 뉴스 띄우고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종목도 충분히 나오는 상황에 있지만 함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 뉴스가 정확하게 언제 떴냐면 제가 이거 뉴스 뜨는 순간에 보고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여기서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차트가 오전에 고점을 뚫어주는 차트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변동성 완화 장치가 가끔씩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맛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 뜬 거 보고 들어갔다가 그대로 물려버리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많기 때문에 무작정 뉴스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 뉴스도 없이 거래량이 붙는 것들, 거래량이 지속되는 것들, 아니면 한 업종이 단체로 아무 뉴스도 없이 거래량이 단체로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들, 그런 종목들을 골라내야 되는데, 위험성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잘못 고점에 물리면 한 방에 마이너스 10%가 아무렇지 않게 날아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며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 그냥 쉽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 전에 거래량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 1시 48분 1시 48분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이것도 뉴스가 떴습니다. 뉴스가 안 뜨고 올라가는 것들도 있는데 뉴스가 뜬다 하더라도 잘 될 경우에는 이연제약처럼 상한가까지 가겠지만 못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마이너스 10%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점에 전부 다 물려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이며 여기서 조금 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봉, 주봉, 월봉 차트를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가 고점 돌파형이라면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주가가 방어가 될 수 있어서 조금 탈출하기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카이노스 매드랑 그리고 이연제약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건 시세가 나왔습니다. 일봉 차트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VI가 걸린 종목들 전부 다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냐면 걸렸을 때 차트가 예쁜가, 신고가인가 이것부터 확인을 합니다. 신고가 차트라면은 걸린 다음에도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으므로 일봉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 상한가 간 종목을 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 종목도 제가 VI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VI가 걸리기 전에 조금 더 빠르게 발견하는 방법은 조건 검색이라든지 순간 체결량 등을 이용해서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하루 종일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단점과 체력 소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겠고 걸리는 종목마다 분석을 해서 어차피 알림 울리니까 쉬엄쉬엄 하고 있다가 알림 울리면 이 종목이 어떤 상태인가 어떤 위치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서 차트가 예쁜지까지 살펴보는 게 기본입니다. 바로 들어간다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걸리고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VI가 걸리는 종목을 체크. 어떤 종목이 걸리는지 알람이 울리면은 일단은 체크를 해줍니다. 자, 우선 한국컴퓨터라는 종목이 있는데 첫 번째 VI가 5,800원에 걸렸습니다. 저도 이 종목을 잠깐 공략을 했었는데 여기서 걸렸습니다. 5,800원 이쯤에서 VI가 걸렸습니다. 어떤 종목이 걸리는지 체크.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 재료라든지 차트, 예쁜가 이거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차트가 뭔가 의미가 있다. 고점을 뭔가 뚫어줄 수 있는 분위기다. 신고가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다. 이 정도를 체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점은 절대 동시효과 바로 사지 말 것. 바로 사다가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돈 비다가 그동안 수익금을 쌓아온다 하더라도 한 방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사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바로 사지 않았는데도 그냥 수직으로 날아가 버린다. 한 방에 몇 초 안 돼서 두 번째 VI가 걸린다. 그거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생각하시고 보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체크해야 될 것은 VI가 걸린 다음에 거래량 지속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과 다른지 이게 중요한데 다른 종목들은 어떻냐면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한 5분 이내에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차트를 아무렇지 않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좋은 종목은 차트를 수직으로 깨버리지 않습니다. 진짜 나쁜 것들은 걸렸다가 예를 들어서 VI가 이 가격에 걸렸는데 풀리는 가격은 저 밑에쯤이다. 차트를 좀 뭉개뜨려서 풀려버린다. 가격 변동이 심한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VI가 걸렸으면 그 근처에서 시작을 해야지 차트가 살아있을 텐데 가격 변동이 좀 심하고 너무 가벼운 것들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과 다른지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자,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걸리고 나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 무조건 매수를 할 수 없지만 일단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른 종목들과 다른지,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이게 진짜 다른 종목들과 똑같았으면 여기서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끊기면서 끝까지 무너져야지 정상인데 이게 다시 반등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아무 의미 없이 올린 종목들, 뭐 조작 같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종목들과 다르다는 뜻이 될 수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의미를 잘 해석하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자리는 VI가 걸린 자리. 뭐 장초반 매매할 때는 시초가나 장초반 고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지만 어떤 종목이 VI가 걸렸으면 그 뒤부터 기준가는 VI가 걸린 가격이 기준가가 됩니다. 한국 컴퓨터가 VI가 5,800원이 됐으니까 5,800원이 기준가인데 내려갔다가 다시 기준가까지 올라와서 기준가를 지켜준다. 거래량이 살아있고 일봉이 뭔가 의미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조합이 돼서 만족스러울 때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은 딱 5,800원 회복해 줄 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당시 호가창이라든지 또 눈치가 빨라서 이게 5,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 밑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눈치가 빠르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유리한 자리에서 확보하면은 장점이 5,800원 뚫어주는 것을 관찰한 다음에 본전을 챙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끔씩 이거 뚫어주다가 뚫어주는 척만 하다가 그대로 수직으로 꽂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5,800원에 매수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눈치가 빠르다면 그 전부터 올라갈 힘이 보였을 때 매수해서 이걸 뚫어주지 못한다면 바로 본전이라도 챙기고 매도, 뚫어준다면은 그대로 즐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주들이 나오고 있으며 다른 종목과 다른지, 쉽게 떨어지지 않는지 이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빠르면은 이런 식으로 10분이 될 수도 있고 느린 종목은 20분, 30분, 1시간 동안 끌다가 다시 고점을 돌파해주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뚫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 쭉 지나다가 다시 VI가 걸린 가격까지 올라온다. 그거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한번 볼 텐데 VI가 여기서 걸렸다 치면은 이렇게 주가가 오랜 시간 동안 잘 빠지지 않고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당시에 거래량이 너무 부족해서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VI가 걸린 가격을 나중에 다시 회복해서 유지해준다. 그러면 이 종목은 추가 급등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을 못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차트가 나오지 않았으며 이렇게 변동성 완화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즘에 할 게 장 초반에는 원래 보고 있던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에서 집중을 하고 시초가 회복 매매로 집중을 하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종목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승주를 골라내기 위해서는 이거를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억지로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오전만 매매하고 쉬던가 하루 종일 하고 싶으면 지금은 이걸로 골라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방에 10%가 깎일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VI가 풀린 다음에도 주가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거래량이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틈도 없이 수직으로 올라간다면 그냥 삭제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이거밖에 없어서 다음 주에는 이거에 관련된 매매 영상을 많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